안녕하세요. 코인 6기 서버 파트장 김지연입니다. 1주차 세미나로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니까 코인 스터디 진행 방식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리고요.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해본 다음 실습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번 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 소개인데요. 저희 커리큘럼은 다들 확인해 보셨죠? 저는 1, 2, 3주차 강의 맡게 되었고 객체 지향과 테스트, 또 리팩토링, 3주차에서 HTTP와 톰캣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진행 방식인데 저희 세미나가 지금 이제 강의 올려드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랑 미션을 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화살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세미나 먼저 듣고 워크북 미션 하신 다음에 스터디 들어가셔야 스터디에서 조원분들이랑 같이 공유도 하면서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스터디가 무슨 요일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워크북이랑 미션 꼭 최대한 해가고 최대한 고민해보신 다음에 조원들 만나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워크북에 미션 2가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워크북의 키워드들 직접 개념 정리하시고 미션은 이제 코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예상대로 잘 동작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인수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단위 테스트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뭐 함수나 메서드, 클래스 등의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어떤 여러 모듈이나 컴포넌트 같은 게 함께 동작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인수 테스트는 뭐 전체 환경, 뭐 프론트나 백엔드 DB까지 합쳐진 엔드투엔드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의 관점으로 수행되는 테스트인데 이 피라미드 모양에 맞춰서 보통 단위 테스트를 가장 많이 작성하고 통합 테스트는 필요한 부분만, 인수 테스트는 더 적은 부분만 하는 식으로 테스트 많이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 자바 진영에서는 JUnit이라는 걸로 JUnit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 사용하는데요. 이것만 쓰지 않고 뭐 어설트 J라는 것도 함께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2개 설명을 드리자면 JUnit은 이 테스트 어노테이션으로 테스트 메서드 정의하고 어떤 before each나 after each 같이 테스트 생명주의 관리하거나 뭐 테스트 클래스 전체 설정 작업, 뭐 before, all, after 이런 어노테이션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JUnit은 좀 더 테스트의 구조와 실행 관리하고 어설트 J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단원문, 향상된 단원문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더 쉽고 더 읽기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JUnit이랑 어설트 J 같이 쓴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어설트 J 활용하면 더 단원문을 쉽게 작성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조금 봐볼 수 있는 게 기본 웬된 패턴이거든요. 이 기본 웬된 패턴이라는 게 뭐 기본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웬에서는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예측한다는 식으로 테스트를 이런 3가지 방식으로 작성하면 조금 더 보기 편하다. 준비, 실행, 검증의 단계를 작성하면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예제 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하나하나 막 지엽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왜 잘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테스트가 이런 메인 함수에다가 프린트하는 테스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계산기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더하기를 할 때, 빼기를 할 때 더하기 테스트는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더하기 테스트입니다 하고 더하기 로직 실행한 다음에 프린트 해주고 결과 프린트 해주고 뭐 이런 식도 사실 테스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더하기 테스트 만들고 빼기 테스트 만들고 뭐 밑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테스트는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바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여러 문제점을 알 수가 있죠. 일단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A랑 B의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실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비교를 눈으로 해야 돼요. 애들 리절트가 뭐가 나왔고 예상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의 메서드에, 이 메인 메서드에 너무 여러 개의 테스트가 뒤섞여서 코드가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앞에 기능들에는 영향이 없는지, 실제로 다 제대로 동작하는 게 맞는지는 또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고, 뭔가 리팩토링 할 여지가 잘 보이지 않죠. 너무 다 프린트만 해버리니까 유지보수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은 왜 중요한 걸까요? 아까 봤던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할 때는 모든 기능을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자동화된 테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 뭐 수백 개의 기능이 있더라도 몇 초 만에 검증을 끝내줍니다.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코드를 리팩토링 하고 싶거나, 아까 리팩토링 얘기 잠깐 나왔었죠. 개선하고 싶은데 앞에 기능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기능들이 망가질까봐 좀 걱정이 되거나 제대로 동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테스트가 있다면 리팩토링 한 후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냥 테스트 한번 실행하고 통과하면 괜찮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또 알 수가 있어서 리팩토링 할 때도 그러한 기존 기능의 변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코드가, 내가 작성할 이 코드가 테스트하기 쉬운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가는 잘 설계된 코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약간 두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테스트 주도 개발, TD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TDD, Test Driven Development의 줄임말,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부터 먼저 작성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뒤에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TDD의 핵심 사이클, 레드, 그린, 리팩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테스트가 통과하도록 실제 코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했죠. 먼저 테스트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테스트 코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테스트를 작성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실패가 되겠죠. 왜냐면 그거를 실행할 코드 자체가 없으니까요. 테스트 코드를 좀 냅다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통과시키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뒤에서 계속 뭐 실습 같은 거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일단 생각해주면 되시고요. 네, 예제를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냥 뭐 레드, 그린, 리팩터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예제를 조금 보자면, 먼저 그냥 빈 자바 파일에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더슨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기본 웬덴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큘레이터 퀴즈 생성하고 2랑 3을 더했을 때 5라는 결과값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코드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왜냐면 애초에 캘큘레이터라는 객체 자체를 만들지도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실제 캘큘레이터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이런 add 함수 정도 만들어주면 바로 통과가 되겠죠. 이 return 5라고 적어놓은 것도 정말 무조건 제대로 된 코드냐보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레드 그린 리팩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계정에서 리팩토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리팩토링은 필요할 때만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너무 간단한 사실 테스트를 작성했으니까 테스트를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덧셈을 아까는 뭐 2랑 3을 더했는데 이번엔 1이랑 4도 더해보고 10이랑 20도 더해보고 이러면서 이 모든 테스트들을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럴 거면 아까는 그냥 return 5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파라미터를 받았던 A랑 B를 더해서 리턴 시켜주면 반환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로직을 구현하고 뭐 사실 여기서는 또 워낙 쉬운 메소드였기 때문에 별다른 리팩토링을 거치지 않았고 그냥 뭐 주석 정도 처리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 정도로만 봤고요. 어차피 뒤에서 저희 직접 코딩 해볼 거니까 또 그냥 이런 과정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하면 되겠구나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TDD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함으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코드에 반영되게 되고 언제든지 전체 기능의 정상 동작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버그와 결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각 기능에 대한 자동화된 테스트가 있으므로 코드 수정 시 문제가 즉각 감지돼서 이제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디버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이것도 테스트에서 조금 얘기해 드렸죠. 언제든지 리팩토링 기능이 유지되는지, 리팩토링 해도 기존 기능들이 유지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TDD 자체가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통과를 확인하고 또 개선하는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조금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 추가도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까지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TDD가 뭔지 제대로 감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저희 실습은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인텔리제이에다가 코드 치면서 같이 해볼 거고요. 이게 저 혼자 치는 걸 본다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도 직접 같이 다 따라 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인텔리제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 설치해 주시고 또 그 학교 계정 사용하면 학생 라이선스 바로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뭐 이따 실습 강의에서도 잠깐 뭐 드리겠지만 그런 거 하셔가지고 직접 코드 따라 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에서 뭘 할 건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계좌를 어카운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JUnit이랑 어설트 J 활용한 TDD로 이제 은행 계좌 시스템 구현해 볼 거고요. 주요 기능에는 입금 출금, 뭐 잔액 조회, 예외 처리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사용 기술은 뭐 이제 조금 그냥 JUnit이랑 어설트 J 어떤 거 쓰는지 나눠봤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기본 만든 패턴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들 인텔리지 키셔가지고 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